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방송 또 저녁 방송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주말 네, 맥주 한 잔씩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가격도 뭔가가 스물스물 지금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뭔가가 좀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그 정배열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한번 지금 좀 살짝 빠졌나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또 소화 매물이 이렇게 나온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야, 위믹스는 그 바이백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네 자릿수가 됐네요. 야, 상당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월 초만 해도 상당히 속된 말로 암울했는데 야, 2배가 뛰어 올랐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코멘트는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특정 종목을 이렇게 코멘트는 잘 안 합니다. 물론 회원 방송에서는 많이 하죠. 폭스 비즈니스 기자, SEC, XRP 상품, commodity. 결국 XRP 펀더멘털의 핵심은 이것이 security, 증권인지 아니면 commodity, 상품인지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로 들어가는 것이고 commodity future 그 상품으로 들어간다면 commodity futures 하도 입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trading commission 여기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뭐 따질 것도 없이 불필요하게 SEC에 시비가 걸려서 그랬을 뿐이지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CFTC에 들어가는 것이다.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같다. 증권은 확실히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필요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나쁘게 표현하면 허비했죠. 좋게 표현하면 좋은 경험이었다. 오히려 더 리플이 더 이렇게 펀더멘털에 강한 그러한 상품에 가까운 암호화폐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리플이 앞으로 가능성이 정말 잠재성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리또속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리또속. 희대의 유행어였죠. 진짜 희대의 유행어. 리플에 또 속는다. 리또속. 그래서 리또속 이 한 방에 대부분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제 리또속의 의미는 대부분이 속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부분이 다 투자해봤다. 암호화폐를 안 하는 사람도 리또속이란 말이 없을 때 리플에 다 속아봤다. 속된 말로. 그래서 투자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 리또속에 속은 사람들 나중에 리플이 다시 4,000원 시대 또는 5,000원 시대가 개막이 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유입이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면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제가 장담하는 이유는 99%는 엉뚱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갔으면 안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도박판으로 생각하는 거. 도박은 한번 손대면 끊기 힘들다면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오게 돼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리또속에 한번 당하신 분들은 본인만 안 들어옵니다. 네, 꼭 끄집어 옵니다. 야, 리플 5,000원 됐어. 지인들을 꼭 끄집어 와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인맥 영어로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그 한 사람, 리플에 투자한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투자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오를 때 폭발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SE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XRP가 계속 거래될 수 있고 상품에 가까운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더리움은 ICO를 Initial Coin Offering을 통해서 발행됐고 당시 조달한 금액을 플랫폼 구축에 활용했다. 이는 XRP 사례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더리움은 리플과 달리 SEC의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 왜 안 당했냐면 상품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죠.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SEC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과 XRP의 비교다. SEC는 이더리움이 순수한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핵심은 이거죠. 리플은 이더리움과 같이 취급돼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폭스 비즈니스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폭스 비즈니스는 한번 오보를 한 적이 있었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 폭스 비즈니스 이 생방송 하다가 밑에 자막에 갑자기 떴어요. 어떻게 떴냐면 XRP 그대로 적혔습니다. Settlement tomorrow. 끝. 리플 합의 내일. 리플은 내일 합의하기로 했다. 라는 속보가 자막에 뜨면서 그 방송 이렇게 캡처본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들뜨게 했죠. 그러나 이건 오보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될 거였다. 그러니까 전혀 절대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나올 거였는데 그게 좀 미리 떴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다 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한 바 있다. 지우겠습니다. 저는 바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미리 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좀 펀더멘탈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20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 2024년 8월 7일 최종 판결에서 이미 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물론 항소에 진입한 상태이지만 99.9%는 승리한 거나 다름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2023년 7월 13일, 2024년 8월 7일 날짜를 몰랐을 뿐이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다만 when의 문제였다. 언제? 그러니까 언제? 리플 증권 아닌 거 알았어.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고. 대부분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성패는 when에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성공할 겁니까? 물론 성공하신 분도 있겠죠, 지금. 그러나 성공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when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when.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근데 언제 가냐 이 말이죠.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됩니다. 근데 언제 되냐 이 말이죠. 언제. 그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손을 놔버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7월 13일, 8월 7일 그때는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냥 몰라요. 이게 아닌 건 알겠는지 언제. 그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리플을 리또속이라고 하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분들이 던지든 않든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가 이제 밝혀졌죠. 2023년 7월 13일, 2024년 8월 7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800% 폭등. 근데 이것은 800% 폭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원래 가격을 되찾는 거였다. 코인은 기준 4,765원, 업비트 기준 4,925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이 거시 경제적인 악재가 아직 그 당시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빠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약 3,000 얼마 지우겠습니다. 3,500 얼마인가요? 야, 가격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요. 3,552원이 돼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다. 이거 찬성합니까? 찬성받는 게 아니라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다.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거짓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리플을 갖고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참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리플을 버릴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얼마에 물려있든지 간에 무의미하다. 다만 웬의 문제는 걸려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된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돼요. 게리 갠슬러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끈질김을 보여주면서 막판에 항소까지 기어이 하는 그런 기염을, 역설법입니다. 기염을 토했지만 결국 나갔잖아요. 나갈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몰랐었어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세력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순순히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기다리게 그걸 못 본다. 세력들은 너네들이, 개미들이 매우 힘들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해요. 잘 이겨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겨내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니까 또 혹시 그렇게 들리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신 밈코인 시총 작년 11월 이후에 급감했다. 급감했다. 그러면 뭐다? 급등한다. 급감했으니까 급등해야죠. 우리 도지코인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급감해야죠. 그죠? 급감했습니까? 그냥 급등해야죠. 오르니까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오르는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얼만큼 오르고 얼만큼 떨어진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웬의 문제죠.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르고 또 운 좋으면 저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떨어지면 끝입니까? 떨어지면 끝입니까? 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올라야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오르는 것만 좋아하고 떨어지는 건 절대 내 인생에서 용납할 수 없어. 그런 마인드면은 매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세력에 놀아나기 딱 좋다. 급감했으니까 뭐다? 급등한다. 암호화폐 투심과 펀더멘털 간 괴리가 극심하기 때문에 매수가 적기다. 그래서 1년 이상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 개인적으로는 2개월에서 5개월 내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본격 유입될 것이다. 그럴 겁니다.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소송은 해결된다.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한다. 당연한 명제. 그러나 잔파도는 여러분 개인기로 이겨내야 된다. 최소 5개월 이상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언제까지 강세를 유지할까요? 네. 저 떨어져 나간 윗도석이라고 외치고 저 나간 저 사람들이 다 다시 돈 가지고 들어올 때, 그리고 다시 또 희망을 품을 때, 그때 또 떨구겠죠.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면 된다. 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지는 주말이니까 근데 좀 안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까?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잘 장담 못하겠지만 뭐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Don't expect too much. 그리고 내일 아침은 저도 좀 잠을 좀 푹 자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 내내 저도 계속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서히 체력이 고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뭐 가끔 TV에 나온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단 하루도 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저는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물론 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된다. 그 논리는 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잠은요 분명히 어디선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을 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잠은 3시간 자겠지만 뭐 낮잠으로 1시간 보충하거나 중간 아니면 버스에서 졸고 있거나 지하철에서 자고 있거나 잠깐 엎드려서 자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잠은 보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초반에 무리하면서까지 여러분께서 가끔 또 제 건강을 또 걱정해 주시잖아요. 잠은 언제 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일은 좀 푹 자고 푹 잔다고 해서 뭐 동틀 때까지 자는 건 아닐 겁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까? 뭐 한번 뭐 그렇습니다.
푹 자고 사람도 쉴 땐 쉬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 밤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볼 수 있는 날 보는 거고 못 본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 바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